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2015년 11월 서울시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자신의 욕구와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른바 이제 청년수당의 기본이 되는 정책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청년수당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수당의 대상은요, 올해부터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 발표난 뒤에 16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중에 중위소득 150% 미만, 최종 학력이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이제 29살까지였는데요. 이 대상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중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34살까지로 이제 설정이 되면서 서울시 청년수당도 원래 29살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34살까지로 확대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나이에 걸쳐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주 30시간의 근로를 통해서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작년에 청년수당 참여자, 그리고 이제 대학 재학생 등은 이 청년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격 대상 중에 중위소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중위소득의 기준이 뭐냐면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 기준이에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9만 5,109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7만 3,794원, 이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수당 정책은 굉장히 간단한 정책이에요.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에게 신청을 받은 다음에 약 5,000명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신청자는 그래서 최소 2개월부터 6개월까지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매월 50만원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5,000명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에 맞게 인원수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5,000명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지원을 받은 대상이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가구소득을 60점으로 매기고요. 미취업 기간을 40점, 양 점수를 합산한 정량적 평가로 일단 1차적으로 선발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의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최대 12점까지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가구소득이 적은 청년들 중에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면서 여기에 이제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있는 청년이라면 굉장히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정량적 평가 중심이긴 한데요, 1차 평가 이후에 이제 2차 평가가 또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일부 정성적인 평가가 반영이 된다고는 하는데 활동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년수당이 확정이 됐는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가요? 강원도나 이런 곳으로, 경기도나, 내지는 외국으로 가거나, 이 경우에는 이제 지원되는 그 지원금이 중단이 된다고 하고요. 아까 저 대학 재학생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대학 재학생도 방송통신대나 이런 사이버대학교 같이 원격기관에서 수강을 하는 대학생들은 이 청년수당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정규 4년제, 일반 2년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제외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청년수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물론 대학교 간 게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청년수당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대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요.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들은요, 3개월 이후부터는 이 취업활동을 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출 안 하면 중단이 돼요. 물론 근데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본인이 신청자가 작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2개월만 신청하고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사라지겠죠. 이 청년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눠지는데요, 직접비는 각종 학원비라든지 통신비 같이 이런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접비는 이제 식비, 교통비, 개인적인 통신비 등의 생활비가 이 간접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접비와 간접비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돈 공짜로 받아다가, 일 안 하고 받아다가 유흥이나 도박 같은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급 호텔이라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총기 구입, 도박 관련된 사업장, 성매매, 주점, 이런 곳에서는 원천적으로 지금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떻게든 쓰려고 하면 쓰겠죠. 머리 굴려가지고. 다만 이제 정책 내용 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 있긴 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직접비와 간접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죠. 사실 왜 구분을 뒀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울시 관계자들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수당을 받으면 카드 긁히는 데에서는요, 그냥 다 긁어도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지점이 있죠. 분명히 청년수당 정책의 취지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친구들이 이제 경제 상황 때문에 좀 묻지마 취업을 좀 하게 되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좀 보이니까. 이런 상황을 좀 줄여보자 라는 이제 취지인데, 이 취지 자체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해요. 왜냐하면 뭐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 직장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내지는 처음 하는 일들, 좀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인생의 전반적으로 주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뭐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청년수당이 이 취지 자체대로 좀 비용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퍼주기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서울시도 좀 뭐 인식을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래 2017년까지는 이 청년수당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는 기존의 현금 위주의 지원 방식을 좀 바꿔서 충전 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저도 뭐 못 받아봐서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청년 보장 카드라는 게 있대요. 새로 이제 은행하고 뭐 제휴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충전식으로 지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카드 아니고서는 청년수당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하고요. 이 얘기는 곧 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결제를 원천 봉쇄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다만 이제 카드 가맹점이 본인의 사업 형태나 상호명으로 그대로 등록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인데 PC방으로 상호명을 그렇게 써놓는다라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완전히 막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악용 사례가 발생이 되면요, 환소 조치는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고발자, 같이 논놈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지금 대상이 5,000명인데 이걸 일일이 감독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냥 생각을 해도. 또 환수 조치 이외에는 딱히 뭐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썼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청년수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인 입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포털에 제 이름하고 청년수당 검색하시면 관련된 이제 인터뷰 기사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찬성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했고요. 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막 해드렸다시피 기준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워서 해당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돕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그런 돈으로 이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계층에 있으신 분들을 돕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뭐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돈들이 꼭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온전히 갈까? 저는 뭐 사실 그렇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게 생기면 그 돈이 그냥 나가는 개념인 거지,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여기 더 쓰인다, 뭐 애초에 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는 현 정부든 전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취지 자체가 좋고, 저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이제 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젊은 인재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비전적으로는 꽤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왔다시피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 기조라든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현 시대의 청년들을, 뭐 저를 포함한 그런 청년들을요,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우리 청년층은 결코 뭐 사회적 약자로 보이지 않아도 될 만큼 뛰어난 능력들을 다들 갖추고 있고, 그걸 또 실현시킬 만한 에너지하고 사회적인 지원도 지금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청년수당의 경우만큼은 청년들에게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한 건데요.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청년수당의 기조 자체가 모든 이들을 구분 없이 도와주는 그런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청년수당 이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명확하게 반대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서울시의 이제 관계자가요, 어떤 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득 등의 이런 조건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제안을 서울시에 했고, 그 일부를 대상으로 단지 뭐 실험을 좀 해보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뭐 일정한 조건 없이 지원하는 모든 청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청년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냥 검토 단계에 있다, 이러면서 정책 시행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다면서 좀 선을 긋죠. 자, 그래서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한 내용인지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기존의 청년수당 개념을 좀 벗어나서 1600명 정도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걸 이제 몇 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을 좀 차등 지급을 한다거나 아예 그냥 주지 않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로 방식을 좀 나눠서 생활 태도를 시범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 서울연구원 쪽에서는 어떤 곳은 뭐 조건 없이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눴을 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지를 좀 한번 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뭐 조건 없이 주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건 없이 줘버리면 이게 보편적 복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한테나 주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서울시에서 지금 받은 건 사실이고 이거를 받았으니까 검토는 해야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외부 단체나 기관에서 제안을 받은 거를 보고서 할지 말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여론을 좀 보니까 이게 마치 막 사실이냐, 이게 뭐 곧 시행될 것처럼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여론이 된 것이냐를 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이제 방송이나 유력 일간지 등을 통해서 나갔죠. 어제 오늘 해가지고 계속 뉴스로 나갔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기존 청년수당 개념을 떠나서 요거는 좀 선별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자, 그냥 청년이면 다 주자, 이걸 이런 식의 제안을 받은 것 뿐인데, 그것도 뭐 실험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은 건데, 이걸 서울시에서 뭐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도 기조 자체가 좀 곧 시행될 것처럼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보도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보자면은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제안한 것은 맞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걸 받았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리고 오늘자 보도자료 등의 헤드라인 등을 좀 보면은 본문이나 이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1600명을 뽑아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나갔으니 뭐 맞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는 그냥 뭐 앞뒤를 좀 잘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한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닌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전달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이런 부분을 논의 중이다 해버리니 보는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근데 이게 뭐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뭐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저부터도 이거 뉴스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제가 좀 리서치도 해보고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 솔직히 처음 보고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내년 총선 앞두고 진짜 이제 별짓거리를 다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으니까요. 이 논의라는 단어 때문인지 이게 그냥 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검토 단계고 아직 논의도 안 끝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그냥 일종의 그냥 하나의 제안받은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 시점에서 더 논란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 가지고는 뭐 이거 진행되고 안 되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검토 중인 거예요. 아이디어를 받았으니까. 뭐 제안을 받았으니 검토하는 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공무상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메이저 신문하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예 20대 청년 모두에게 이 청년수당을 주는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아예 못을 박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지금 바로 시행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요. 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만약의 경우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검토 중인 거니까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일종의 연구 용역으로서 일을 줘서 그렇게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좋으면 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당 인터뷰에서 이제 정책과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효과가 좀 나타나면 단계적으로 확대는 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논란의 중심에 설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이런 인터넷 여론이 좀 들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청년수당에 대한 얘기는요, 이미 지금 종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선별적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형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 보편적 복지 개념의 청년수당은 반대인 거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냥 무작위로 청년들이라면 그냥 돈을 줘버리잖아요. 이게 또 정책화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청년수당보다도 이거는 사실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노동 없이 그냥 지급하겠다라는 돈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사실 확실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기본소득을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지급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는요, 이런 데이터들은 얼마 전에 핀란드 사례에서 충분히 밝혀졌죠.